하루 종일 각자 일터에서 애쓰시다가 또 이렇게 저녁에 또 공부하러 오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열정에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마음 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마음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이 뭔가요? 마음을 알아야지 마음을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참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마음 공부를 전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잘 사용하려고는 했는데 그냥 사용한 거예요.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사용을 했어요.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호흡은 했어요. 평생 동안 호흡을 했는데 제가 호흡을 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냥 지 혼자 그냥 호흡을 했었어요. 제가 마음을 사용했지만 그리고 좀 잘 사용하려고 나름대로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마음을 보질 않았어요. 호흡을 안 보듯이 마음도 안 보고 마음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 공부가 됐겠나? 안 됐죠. 그냥 조금 보통 사람들 또는 그보다 약간 도덕적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 하는 정도였지 실제로 업을 소멸시키고 열반해탈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 공부는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이제 근래에 와서 많이 느끼면서 참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사용하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철학적으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하는데 마음은 제가 나름대로 오늘을 위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사물을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그것이 마음이 들어서 하죠. 예, 그러면 그걸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감각이라고 불러보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거. 근데 인식은 이제 조금 우리 기억, 자기 경험 이런 것이 이제 가미된 것이고 우선은 이제 그런 인식이 가기 전에 외부의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피부로는 느끼고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혀로 이렇게 맛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감각이 마음이 있으니까 감각을 하게 되겠죠. 예, 자, 그런 감각도 마음 작용이고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감각이 들어오면 그 감각을 여기 시험 안 보니까요. 고민해가면서 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같이. 예, 여기 시험 저것도 있나요? 교리대학이라. 예. 같은 사물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나요? 왜 다르게 하나요?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내 개인적 경험하고 또 집단이 나한테 사물을 이런 식으로 봐라고 가르쳐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평생 동안 여기에 딱 축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것을 가지고 끌어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마다 이런 축적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연상하고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도 마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그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저기 부른다 한다면 또 인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뭐 그거 가지고 판단도 하고 그리고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것도 마음이죠. 그죠? 예. 이것도 마음이 하는 것들이에요. 예. 보면은 우리 다 그렇게 해왔죠. 평생 동안. 예. 해왔는데 이게 마음 공부를 제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걸 습관화해서 했던 것이지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왔구나 하는 것을 근래에 이제 절감을 하면서 이제 이제 다시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걸음마를 갖다 시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면서 느끼고 했던 것들. 우리가 마음의 어떤 작동의 측면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뭐 이성, 지성, 감성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뭐 이성과 지성 얘기는 뭐 그냥 가로 속에 좀 넣고 감성 얘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마음 공부 얘기를 끌어갈까 합니다. 이성은 어떤 개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축적한 지식과 경험과 논리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논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본다 한다면 지성은 이제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냥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성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지성 있는 사람은 그 지식들을 잘 균형 잡히게 판단을 하고 또 그 지식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성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을 그렇게 활용해서 그런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에 기반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은 그 사람 참 지성적이다, 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성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균형 잡히게 판단하고 그걸 잘 활용하고 그 목적이 공익적일 때 우리가 지성적이다. 그 이성과 지성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감성은 감성이 뭔가요? 다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예, 느끼는 거, 느낄 감이에요. 아니 저기 그 동물왕국을 보면서 저기 그 동물들 보면서 쟤들은 감성이 없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한테 맨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이, 자기 동료가 맨날 잡아먹히는데 하나가 잡히면은 막 도망치다가 하나가 딱 잡히면 한숨 쉬고 안도하고 풀 뜯고 앉았어요. 나 같으면 인간이 나는 내 동료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막 여기서 그냥 끌어올릴 것 같아. 감정이 막 복받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냐? 야 우리 전부 저기 옆으로 서. 그냥 심열 저기 형대로 서. 그래가지고 저기 사자 그냥 밟아버리자 저거. 가가지고 인간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은 공감을 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있는데 야 저기 동물들은 감정이 없나? 그들은 이렇게 공명하는 무엇을 갖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공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성 또는 감정은 인간에게 아주 더 발달된 어떤 특성인지도 모르겠다. 근데 인간도 원래는 감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저기 아마존 원주민들이 감정적으로 풍부하면은 그 사람들 삶이 팍팍할 수도 있다고요. 그냥 직선적이고 간단해야 되고 좀 한가하고 뭐 하니까 저기 좀 감정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그러죠. 제가 개와 늑대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개와 늑대가 갈라진 것이 몇천 년 안 되거든요. 근데 늑대는 감정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몇 개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반해서 개는 엄청나게 다양한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온갖 감정을 갖다 다 이렇게 발달시켰어요. 몇천 년 사이에 그게 발달시켰어요. 그렇다면 인간도 몇천 년 사이에 이 감정을 그렇게 많이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잘 균형 잡히고 잘 조절이 되고 조화를 이루면 이게 이른바 조미료예요. 삶을 풍부하게 하고 인간들이 어울려서 잘 살도록 하고 서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그런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면 이게 막 복잡하게 발달시킨 감정이 널뛰기를 하고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공격적이고 막 이래버리면은 감정 때문에 나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를 이 감정에다 초점 맞춰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과 무시선이 여기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감정은 이성과 지성 같은 경우는 이게 증폭이 잘 안 됩니다.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지성을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순간적으로 팍팍팍팍팍 이렇게 증폭이 안 돼요. 근데 감정은 혼자도 그렇고 같이 에서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는, 사랑의 감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금방 증가하고, 분노의 감정도 말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폭발해 버려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자 난리가 나고, 감정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전이가 됩니다. 이성과 지성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가지를 잘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옆에 지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지성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뎌요. 같이 지성이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감정은 이건 정말 빠르게 전도됩니다. 그냥 내가 집 안에 딱 들어오면서 얼굴 찌푸르고 들어오면은 벌써 집에서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면 같이 덩달아요. 순식간에 전이가 됩니다. 또 감정은 잘 기억이 됩니다.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기억을 진화를 시켰어요. 동물들은 기억을 진화를 안 시켰습니다. 기억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진화를 안 시켰을 거예요. 공원에서 저하고 그 토끼하고 둘이 놀다가 거기 늑대가 튀어나왔어요. 둘이 그냥 죽기 살기 하던데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늑대가 이제 다시 숲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공원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공원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근데 토끼는요? 갑니다. 토끼는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좀 전 일은 좀 전 일이고 그때로 끝난 거예요.
인간은 여기다 기억을 딱 저장해 놓고 평생 동안 업으로 이것을 갖다 끊임없이 끌어내 가지고, 이게 특히 아픈 기억일 경우는 끊임없이 끌어내 가지고 평생 동안 상처를 받고, 그냥 늑대 이거 그냥 그때 상황을 갖다 계속 재현시키면서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삶 중에서 감정과 연결되면 또 기억을 더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그냥 평이하게 밋밋하게 지나간 그런 사건들, 삶은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났다든지, 굉장히 막 놀랍도록 즐거웠다든지, 하여튼 감정이 엮여진 일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특히 그 기억 중에서, 그 감정적 기억 중에서 아프고 힘든 것을 더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면은 보면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을 갖다 평생 동안 저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픔이 현재 없는데도 이 기억 속에 저장된 그 아픔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특히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은 우리 인생을 갖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어떤 기제로 작동을 갖다 합니다. 또 감정은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좁힙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의 감정에 딱 쌓여도 딱 이렇게 좁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근데 후회하죠, 대개가. 감정은 그처럼 주의력을 이렇게 감퇴시키는 어떤. 그리고 감정은 또 집착을 낳는. 집착은 고통으로 연결되죠. 자연스럽게 고통으로 연결되는 집착의 성격을 지닙니다. 뭐 사유도, 이런 이성적 사유도 집착을 갖다 일으키지만, 감정은 특히 그냥 계속 그 감정을 갖다 반추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자꾸 시간이 들어갈수록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 다 거기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감정을 정당화시켜요.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냈는지를 갖다 이유를 갖다 계속 붙여가면서 정당화를 시켜가지고 철옹성처럼 자기 세계를 갖다 만들고 자기 자아를 갖다 만들어 나갑니다. 감정이 이처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삶에서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그 자체로 감성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가 불가능했고,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가 메말르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 자체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했고,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생활이 가능했고, 그래서 인류라는 것이 이렇게 손톱 발톱 뭐 이빨 전부 동원해봤자 뭐 개한테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지구상에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었던 것은 집단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집단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 간에 감정을 잊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되겠죠. 예. 다른 사람 아픔이 전혀 나에게 안 와닿으면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예? 목석이에요. 예, 목석이죠. 사이코패스라고. 사이코패스가 범죄인들이 다른 사람 막 그냥 괴롭혀가면서 그 사람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하는데 왜 괴로워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계속 더 저거라 즐겨 오히려. 이건 아주 무서운 감정은 바로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핵심 어떤 마음 작용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로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멋있는 인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어떤 틀이라 할까 이것을 한번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기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이 좀 구성지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구성지게 좀 읽습니까? 제목은 강원도로 이사간 어느 부산 사람의 일기입니다. 강원도에 새 집으로 이사 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태백산맥의 줄기는 위풍당당하다. 부산에서는 눈이 없었지만 이곳은 눈이 많이 온다는데 정말 기다려진다. 난 눈이 정말 좋다. 빨리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12월 2일 드디어 간밤에 눈이 왔다. 만세! 만세! 만세다. 아침에 눈을 뜨자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덮여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같다. 마당을 쓸고 길을 냈다. 아내와 눈싸움을 했다. 내가 이겼다. 제설차가 와서 길을 치우며 집 앞으로 눈이 몰렸다. 아내와 같이 치웠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이곳을 사랑한다. 12월 12일 간밤에 눈이 더 왔다. 아름다운 눈이다. 제설차가 또 와서 길을 치웠다. 집 앞을 다시 치웠다. 아름다운 곳이다. 12월 19일 눈이 더 왔다. 출근을 할 수가 없었다. 오전 내내 삽질하기에 지쳐버렸다. 탁신이 쑤신다. 이건 뭐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 염 XR. 그 놈의 제설차가 오전 내내 오지 않았다. 12월 20일 하얀 똥덩이가 간밤에 더 쌓였다. 삽질하다 손에 물집이 생겼다. 우씨. 이놈의 제설차는 내가 집 앞을 다 치울 때까지 숨어 있다 오는 것 같다. 사람을 놀리는 거야 뭐야. 5월 10일 부산으로 이사 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끝. 아유 우리 도은경님이 그냥 맛깔나게 읽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저 사람 감정이 어떤 감정이 지금 나왔나요? 크게. 처음에 막 기대하면서 막 그냥 아름답고 좋고 막 또 눈이 오니까 환희를 느끼고 사슴을 보니까 막 감탄을 느끼고 그런데 뭉뚱그려서 하여튼 좋았던 좋은 감정. 그 다음에 근데 눈을 막 치우다 보니까 근데 막 힘이 들어. 그러니까 슬슬 근데 욕이 나오기 시작을 해. 힘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성질인데 바락바락 났죠. 이제 분노의 감정이 막 폭발해 버렸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눈 때문에 그는 망할 놈의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러면 눈 속에 사슴 속에 그리고 소금 속에 기쁨과 증오의 요소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분명히 그것을 앞에서는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하여튼 뭐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속성이 아니에요. 그것 속성이 아니고 무엇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내 마음이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눈을 치우면서 힘든 자기 경험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를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융합이라고 불러요. 자, 사슴, 눈, 소금 같은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일부 사물입니다.
사물은 그 자체에 긍정적, 부정적 아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예요. 예. 요 요소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감정이죠. 여기서요. 결과는 이 감정이 우리는 요걸 두 가지를 뭉뚱그려 놓고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것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딱 붙여 놓습니다. 예. 그 중간에 내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결과를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눈만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야, 눈 그렇게 보지 마. 눈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너도 겪어봐 임마. 겪어봐. 그래서 그 붙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래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이런 자동적 융합을 띄워놔야 돼요. 띄워놔. 눈은 눈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 작동하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결과로서 이렇게 나온 감정을 하나하나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그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기르는 것이 우리가 수양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눈 하면은 그냥 기억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기억 잘하잖아요. 특히 저기 눈과 얼마 징글징글하게 저기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은 그냥 여기다 평생 동안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딱 기억했다가 눈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킬 그 자동사고예요. 그게 바로 업이에요. 그 업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 죽기 전에 그거 해석 못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탈융합시켜서 사물과 감정과 그리고 마음 작동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 보고 그것들을 갖다 내 스스로 자동적으로 그거에 그냥 딱 붙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하나를 갖다 따로따로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 감정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다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내 마음이 해석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음 공부는 여기서는 좌선하고 그리고 무시선으로 이 마음 공부 방법론을 갖다 이렇게 요약을 할 텐데 이 마음 공부는 저렇게 부산 사람처럼 이 저기 일부 사물하고 감정을 갖다 그냥 자동적으로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여기다 딱 저장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하나하나 실제와 마음의 해석과 감정이 별개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각각을 갖다 따로따로 인식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결국 선인데요. 선은 우리가 선을 갖다 많이 하죠. 근데 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저기 매일 무슨 우리 의식할 때마다 입정을 하시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그러죠. 청정한 마음 뭐 계시나요? 예,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이게 생각은 기억에서 끌어냅니다. 되게 요 기억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업으로 거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예. 선은 모든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잡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렇지만 일단은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이것이 생각일 뿐이야를 알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생각이 사실처럼 생각되고 실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부산 사람은 눈은 증오의 대상으로 딱 여기에 진리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를 해버려요. 일단은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선은 분별주착심 없는 그 상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잊을 수 있다면 우리 고통이 굉장히 소멸될 겁니다. 토끼는 지금 이 순간에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만 이게 따라서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대부분 그래 풀이 풍성하니까 대부분 즐겁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앞에 무엇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무엇이 괜찮아도 이 기억 때문에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적하면서 특히 아픈 기억들을 갖다 축적하고 있습니까? 그거로부터 자유쓰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것을 쉬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생각은 명상은 바로 선은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생각에 고통이 저장되어 있고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이 연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옆으로 한번 빗나가 보죠. 이제 좀 벗어나가 보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선을 명상법을 최고의 법으로 최고의 수행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죠. 부처님이 이 명상을 하기 전에 처음에 명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고행으로 갔죠. 고행을 했다가 다시 명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인도는 유럽의 금옥주의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 정신이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고 위대해지려면은 이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는 악의 요소이고 욕망과 결합되는 악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오늘날 스포츠로 다가와가지고 우리한테는 그거 멋있게 근데 막 이러지만 그거 원래는 그게 비틀어가지고 고통 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몸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귀한 정신이 이 욕망 덩어리인 육체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6년간 그걸 해봤는데 더 이게 집착으로부터 못 벗어나 오히려 정신이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집요하게 그것에 끌려가. 지금 제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배고픔 딱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귀 기울이고 계시지만 한번 20일 동안 한번 굶으셨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제 얘기 들리겠나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그 육체적인 배고픔의 욕망을 이기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 끊임없이 잡아가지고 그저
끊임없이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정신을 갖다 사로잡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걸어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우유 딱 받아 마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가셨잖아요. 싹 배고픔이 가시니까 정신이 자유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깊은 명상, 그냥 무아의 경지에 그냥 합일돼 버린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공한 그 세계에 그냥 딱 들어가고 업이 소멸됨을 갖다 느껴. 예. 그 명상법은 바로 인류에게 생각의 지배로부터 육체를 공격한 것도 관념이라고요. 세상을 갖다 그렇게 본 관념이라고요. 관념이 육체를 갖다 적으로 만들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면서 인간들이 관념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 저 관념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명상을 갖다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명상법을 갖다 수련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한테 전해줬지만 그 뒤에 2500년의 역사는 우리 인류는 거꾸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생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원래 우리 생각은 저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서 개발한 감각과 뭐 지식과 뭐 몇 가지 적어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인류는 막 집단적으로 막 경험들 막 지식들을 막 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 여기다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요 안의 세계에서 이 관념의 세계 속에서 막 난리법석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우리는 온갖 이런저런 잡생각을 갖다 끊임없이 할 정도로 인류가 2500년 동안에 관념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전부가 막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 그래가지고 저 유럽에서는 이제 심리 치료가 지금 막 최고의 그 직종으로 막 부상을 했어요. 왜냐면 전부가 아파. 그냥 우울해서 아프고 분노해서 아프고 뭐 아니 별의별 심리적 질환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저기 행동 치료 저기 인지 치료 하다가 근래에 와가지고는 치료하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더 집착을 낳고 안 돼. 놔야 돼. 생각 자체를 놔야 돼. 인위적인 것을 놔야 돼. 그래야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명상법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명상법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이제 첩보돼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판결 딱 낼 때 너 가서 너 마음 챙김 선수련을 갖다 48시간을 해. 그걸 법에다 명시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명상은 바로 마음을 통해서 심신을 갖다 건강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감정도 잘 순환시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 이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무시선 마음챙김 명상을 갖고 여기다가 써놨는데 무시선인데 이 무시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선 집중 명상이라고는 좌선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좌선은 우리 원불교 좌선은 단전주선이죠. 단전의 기운을 주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주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별주착이 뭐예요? 뭉뚱그리면 아까 생각. 예.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단전은 수단이에요. 불교에서는 단전이 아니라 호흡에다 둡니다. 호흡에다. 왜 그러냐면 요 생각은 내가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 지금부터 땡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안 하려고 하면 더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생각이라는 의지와 상관없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이 그냥 이렇게 잠자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호흡을 많이 써요. 왜냐? 호흡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항상. 근데 평상시에 호흡을 우리는 의식은 안 하죠. 의식을 안 하고 호흡하고 마음이 같이 노는가요? 평상시에? 따로 놀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상선에서는 같이 놀게 하는 거예요. 같이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호흡 일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 혼자 하면은 생각이 혼자 노는데 내가 지금 들이마셔 내쉬어 들이마셔 내쉬어 이 일을 하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그냥 앉은 자세에서 한번 천지호흡을 한번 해보죠. 그냥 천지호흡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부끄러우면 조그맣게 해도 돼요. 이렇게 허공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마음의 찌꺼기를 그냥 바닥에다 싹 내려놓습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허공을 품어안고 찌꺼기를 내려놓으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3번 해봤지만 하면서 그냥 이거 하느라고 생각은 좀 놔졌죠. 예.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집중의 대상으로 호흡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호흡은 첫째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둘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독이 걸려요.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해가지고 중독이 걸려가지고 못 헤어나요. 근데 이 호흡 챙겨가지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마음을 챙겨서 그걸 하려고 자꾸 습관을 하는 것은 큰 마음의 힘이 없으면 그걸 안 해. 챙기는 그 집념과 마음이 있어야만 계속 호흡을 챙기면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이게 수양력을 기르는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호흡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습관화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자꾸 이렇게 습관화하면 그게 수양력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감정 조절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호흡 3번만 하면, 호흡 3번 하면 10초는 가거든요. 화나는 것이 쫙 뻗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게 15초예요. 10초 정도만 호흡에다가 딱 쓰면은 해결돼요. 네. 사랑하는 감정도 모든 감정도 잘 조절하려면은 3번만 깊숙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것을 습관화해서 매사에
하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춥니다. 자, 아까 호흡에다가 집중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그림에 만다라라고 그림 2개 좀 있죠. 여기 이제 그 불교인들이 저 그림을 그리면서 예쁘게 저 그림을 그리면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참 예쁘게 저 색칠하고 이렇게 그리면서 그냥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잡념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성을 하면 서양 사람들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완성된 것도 내가 얼마나 여기다 공력을 들였는데 해가지고 그냥 그것에 의미를 두는데 이 사람들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나서는 쭉 찔러봐 불태워버려. 모래로 또 6개월 동안 막 그림을 그려 거기서 휙 해버려. 마음의 흔적이 없어.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일 뿐이야. 그 만다라 한번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우리 손자손녀들한테 인터넷에서 만다라 한번 그림 좀 찾아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색감 안칠하고 뭐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놓고서 색연필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색칠도 해보고 가지고 우리 사경도 사경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을 다 내놓고 오직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그거 쓰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하면 그건 선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요걸 다 내려놓는 거. 자, 집중 명상도 마음 챙김 명상도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요 생각은 되게 과거 생각들이 주로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다음 게 부처님 되십시오.